안녕하세요. 작가 리엠미입니다.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목만 보았을 때는 인류에 대한 역사책인가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인류의 역사, 철학, 과학, 종교,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루며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책입니다. 많은 인간의 종들 중에서 사피엔스는 왜 어떻게 유일하게 지구상에 살아남았는지 궁금증을 가득 안고서 유발 하라리가 하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책의 차례를 보면 인류가 발전하게 된 계기들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혁명, 두 번째는 농업혁명, 세 번째는 인류의 통합, 네 번째는 과학혁명. 첫 번째 이야기 인지혁명. 약 135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난 후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30만 년 후에 원자와 분자가 생기고 시간이 흘러 약 38억 년 전 지구가 형성되면서 생물체가 생기게 되고 약 7만 년 전 탄생한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종. 우리 인류는 사피엔스의 후예들이라고 하는데 사피엔스만이 지구에 살아남게 된 이유 중 하나인 인지혁명. 이 인지혁명이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무엇이 이것을 촉발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우연히 일어난 유전자 돌연변이 덕분이라고 한다. 인지혁명으로 인해 발전하게 된 언어로 인하여 서로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정보 교환도 이루어지고 뒷담화라고 하는 가십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으며 문화는 발달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 모습과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도 뒷담화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한다. 수렵 채집을 하며 식량을 찾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사피엔스들은 지구 곳곳으로 퍼지게 된다. 인지혁명으로 인해 생긴 언어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결속하여 거대종을 사냥하게 되었고 임신 주기가 긴 거대종들은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계속되는 사냥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인간들로 인하여 사라진 동식물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살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인간들이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곳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니 인간들이 자연의 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계속 공생하지 않고 인간들의 편의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엄청난 자연재해라는 부메랑으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연재해 이외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생태계 교란과 생태계 파괴의 모습들은 모두 인간들이 뿌린 씨앗이라고 생각이 든다. 세상의 대형 동물 중 인간이 초래한 대홍수에서 살아남는 것은 오직 인간 자신과 노아의 방주에서 노예선의 노잡이들로 노동하는 가축들 뿐일 것이다. 118페이지. 두 번째 이야기 농업혁명. 대략 1만 년 전부터 인간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해가 뜨고 질 때까지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곡식들과 가축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영구 정착을 하게 되면서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수렵과 채집으로는 식량 조달이 어려워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인간의 돌봄을 받은 곡식과 과일들은 자손을 퍼뜨려서 영토를 넓혀 나가고 인간들은 고되게 일을 해서 얻게 되는 식량들을 지배층에게 바치게 된다. 그러면서 일하는 인간들은 배를 골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농사인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오히려 수렵 채집하던 시절보다 영양 결핍에 더 많이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몸은 쉴 틈도 없고 저자는 이를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표현을 한다. 동물들을 가축화하여 돌보게 되며 인간들의 삶은 더 고되게 변한다.
물론 동물들의 삶도 인간들로 인하여 비참하게 변한다. 좁은 공간에 갇혀서 지내며 더 연한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야생에서보다 더 일찍 생을 마감하고 힘든 농산일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야 하는 등 이 책 속에 나오는 불편한 진실들을 알게 되면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고 가축들을 돌보며 인간들은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식량을 저장하게 되고 이 잉여 식량은 정치, 전쟁, 예술, 철학의 원동력이 되어 그들은 왕궁과 성체, 기념물과 사원을 지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잉여 생산이 소수 엘리트를 먹여 살렸다고 하니 지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수렵 채집 생활하던 때와 농업혁명 이후에 다른 점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화로 인한 결속력으로 거대한 제국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거대 제국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신화가 필요했겠다. 이 신화는 곧 법이 되기도 하며 법은 발전하게 되었고 위계질서를 바로잡아 이끌어가기 위해 계급사회가 생기고 여성은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여성들에게는 참정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도 가부장제가 뿌리 깊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만일 오늘날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듯이 가부장제가 생물학적 사실보다 근거 없는 신화들의 기반을 둔 것이라면 이 제도가 이토록 보편적이고 안정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페이지 232페이지. 세 번째 이야기, 인류의 통합. 농업혁명 이래 인간 사회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졌으며 그동안 그런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상상의 건축물 역시 더욱 정교해졌다. 신화와 허구는 사람들을 거의 출생 직후부터 길들여 특정한 방식과 기준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럼으로써 수백만 명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공적 본능을 창조했는데 이를 문화라고 한다. 인간의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문화는 바로 돈의 출현이다. 수렵 채집하던 시절과 농업혁명이 일어난 시절까지도 돈의 존재는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작고 친밀한 공동체에서 계속 살며 자급자족하는 경제 단위였기 때문에 주로 호혜와 의무로 이루어지고 외부인과는 물물 교환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물물 교환에는 한계가 있고 그 물건의 가치를 공정하게 대신할 화폐라는 것이 생겨났다. 돈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전환성과 신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역과 산업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지만 돈으로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거래가 되기도 했다. 가령 자식을 노예로 판다거나 도둑질과 사기로 얻은 돈을 교회에서 헌금하며 면죄부를 사기도 하고 자신의 충성도 높은 시종을 팔기도 하였다. 지금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돈으로 인해 상처받고 해서는 안 될 일들도 하니 돈의 양면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다음으로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문화 중의 하나인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서 나보다 강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보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는 수렵 채집하던 시절부터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등 토속신앙을 토대로 발전하여 나갔고 오늘날의 종교로까지 이어졌다. 종교는 강범위한 사회정치적 질서를 정당화할 능력이 있지만 모든 종교가 그렇지는 않다. 종교로 인하여 생긴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갈 때 가끔은 무섭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종교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은 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하였는데 과연 신이 원하는 결과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종교는 발전하여 철학으로까지 이어지고 사람들은 신을 믿는 것에서 사람을 믿게 되는 것까지 발전하게 된다. 인지혁명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문화란 그 숙주가 되는 인간의 희생이나 혜택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밈을 증식시키는데 뛰어난 문화이다. 페이지 344페이지. 네 번째 이야기, 과학혁명. 저자는 과학혁명은 지식혁명이 아니라 무지의 혁명이라고 표현한다. 고대에는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면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묻기만 하면 되었고, 위대한 신들이나 과거의 현자들이 우리에게 애써 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근대 문화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인정하면서 그런 무지의 인정이, 과학적 발견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다는 생각과 결합하자 사람들은 과학이 풀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한다.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자 인류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 적용함으로써 어떤 문제든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가난, 질병, 노화, 죽음은 인류의 피치 못할 운명이 아니고 우리의 무지가 낳은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학의 발전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하였고,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되는 생리적, 호르몬적, 유전적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죽음의 신을 무찌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알약, 주사, 복잡한 수술이 수많은 질병과 부상에서 우리를 구했고, 근대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이 25에서 40세이었는데 약 67세로 성큼 뛰었고, 선진국에선 약 80세가 된 것만 봐도 한때는 피할 수 없는 사망 선고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을 투자하는 회사는 단순히 인류의 발전만을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도 든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일어난 산업혁명 덕분에 엄청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 산업혁명은 제2차 농업혁명이라고도 표현한다. 농경지와 가축의 생산성은 인공비료, 산업적 살충제, 호르몬과 약물이라는 무기고 덕분에 크게 높아졌으며, 동식물까지 기계화되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고 가축들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며 인간들에게 제공된다. 앞서 농업혁명에서 이야기했었던 가축들 삶의 연장선이라는 생각도 든다. 수많은 동물들의 생체 실험과 우리가 알게 되면 불편한 진실들을 읽게 되면서 생각이 많아진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핵가족화되었고, 핵가족화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키고 개인의 해방으로 이어졌다. 지난 2세기에 걸쳐 일어난 혁명들은 워낙 빠르고 과격했고, 과거 세상보다는 폭력이 사라졌고, 전쟁이 드물어져서 평화로워졌지만 우리들이 느끼는 행복은 과연 예전보다 더 커졌을까 생각이 든다. 행복은 개인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정말 그런지 깊은 생각에 잠겨보게 된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일 것이다. 이 질문이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아마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페이지 586페이지. 유발 하라리가 우리 인간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날리는 것 같다. 수렵 채집인이었던 인류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가장 치명적인 동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인간은 정말로 신이 되고 싶은 걸까?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의 한 구석에서 자기 앞가림에만 신경을 쓰는 별 중요치 않은 동물이었다. 이후 몇만 년에 걸쳐 이 종은 지구 전체의 주인이자 생태계 파괴자가 되었다. 오늘날 이들은 신이 되려는 참이다. 영원한 젊음을 얻고 창조와 파괴라는 신의 권능을 가질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불행히도 지구상에 지속되어 온 사피엔스 체제가 이룩한 것 중에서
자랑스러운 업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이외에는 추구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후기 신이 된 동물 중에서. 자, 지금까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서 역사, 철학, 과학, 종교 이 네 가지 분야를 살펴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